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방법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날에는 화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전체 창을 누르는 방법이, 전체 창을 캡처하는 방법이 있고, 활성 창만 캡처하는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윈도우 키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크린 키와 같은 기능이라고 그랬고요. 윈도우 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S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창 정렬에 관한 걸 설명드릴 겁니다. 창 정렬이란 말은 뭐냐?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한 개를 실행하면 가장 큰 창으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화면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물론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 창을 세로로 나열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화면을 나누어서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음성 녹음기,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카메라를 실행하면은 카메라 창이 이렇게 하나 떠요. 물론 현재 제가 카메라 눈을 가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창으로 쓸 거냐, 아니 일부 창으로 쓸 거냐, 아니면 창을 내가 조절해서 이렇게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이때 이거를 화면을 반을 갈라서 얘는 오른쪽에다 띄워놓고 이 메모장은 왼쪽에 띄워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른쪽에는 카메라 창이 뜨고 왼쪽에는 메모장 창이 뜨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좌우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각각 나눠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 예를 들어서 1920에 1080 인 경우에는 반반씩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16대 9가 아닌 16대 9가 아닌 뭐 21대 9라든지 또는 32대 9 인 경우
경우에는 보기가 더 편하다 이거죠. 편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메모장의 창을 좀 더 좁혀놓고 메모장의 창을 좀 좁혀놓고 이 카메라의 창을 좀 더 넓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나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이제 탐색기 창을 하나 실행해 놓을 텐데요. 네, 탐색기 창이 하나 실행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업무용 자료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를 오른쪽에다 놓고 얘는 왼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아까 탐색기 창을 왼쪽에다 실행해 놓고 탐색기 창에 있는 거를 좌우로 좀 펼쳐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어다가요, 제일 꼭대기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쭉 갖다 놓으면은요, 윈도우 10은 전체 창이 돼요. 윈도우 10은 전체 창이 되는데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반반 나눌 거냐, 왼쪽에는 3분의 2 오른쪽에는 3분의 1 아니면 상등분 세로로 나눌 거냐, 아니면 왼쪽 절반 오른쪽에는 상하 절반 그리고 4등분해서 각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식으로 이렇게 창이 뜨는 옵션이 뜹니다.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윈도우 11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너무 편해서. 근데 이제 윈도우 10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일일이 다 창을 조절해야 돼요. 자, 창 조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윈도우가 처음 등장했던 윈도우 초기에는 작업 표시줄 있어요. 그 다음에 창 조절 단추도 있습니다. 창 조절 단추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전체 창. 또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전 창. 이렇게 해서 창 조절 단추를 가지고 전체 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 창 경계선이 있어요. 창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옆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 상하로 크게 또는 좁게 만들어서 창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창 조절 단추와 창 경계선을 이용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아니라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상단에 있는 현재 메모장이라고 써있는 이 제목 표시줄이에요. 이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은요, 전체 창이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전 창으로 바뀝니다. 윈도우 95서부터 들어간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창이 전체 창이 되고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창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윈도우 95고 제목 표시로 윈도우 98에서 들어간 기능입니다. 그런데 윈도우 7으로 가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창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때 이거를
화면 꼭대기에다 갖다 붙여요. 화면에다 이렇게 천장에다 갖다 붙이고 마우스 포인터가 요 창에 딱 갖다 대면은요 약간 껌뻑거리는 화면이 떠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은 어떻게 된다? 전체 창으로 변합니다. 이게 윈도우 7에서 들어간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윈도우 10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윈도우 키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요. 방향키. 윈도우 키 플러스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윈도우 키 플러스 위를 누르면 전체 창이 돼요. 메모해 드릴게요. 윈도우 키 플러스 왼쪽 방향 뭐다 이거는 왼쪽 절반.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절반. 그 다음에 윈도우 키 플러스 위쪽 방향을 누르면 전체 창. 자, 그럼 윈도우 키 플러스 내려가는 걸 누르면 이전 크기. 아래 방향으로 하면은 이전 크기 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목줄을 마우스로 들어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이것도 떠요. 이렇게 해서 조절하셔도 되고,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줄을 가지고 마우스로 천장에 갖다 붙이든지 왼쪽에 갖다 놓는다든지 오른쪽에 갖다 놓게 된다든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반씩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11처럼 이렇게 3등분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윈도우 10에는 4등분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긴 천장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한 4분의 1 정도 쓰고, 얘는 또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뭐 편한 대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 10에서는 그게 한계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크기 창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엔 뭐를 할 거냐 한번 잠깐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우스 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우스 조작 방법. 마우스 조작 방법이 뭐가 있나 볼까요? 마우스 조작 방법은 클릭이 있고요. 더블 클릭이 있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트리플 클릭.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엑셀을 했는데 트리플 클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라고 하죠. 바로가기 메뉴 호출하는 거. 일명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휠 굴리기, 휠 누르기, 그 다음에 양쪽 버튼 동시에 누르기,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용법이 좀 달라요. 이걸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